봅시다.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미분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도함수라고 얘기를 해서 공부를 했잖아. 그럼 도함수를 왜 공부를 할까를 먼저 생각을 해야죠. 대체 도함수를 왜 할까? 도함수를 하는 이유는, 자, 도함수를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얘는 원래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도함수를 공부합니다. 원함수의 그래프 특징을 알기 위해서. 그러면 도함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게 뭐냐? 도함수는 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증가 감소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원함수의 극대 극소라는 걸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최대 최소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종합해서 우리는 도함수만 갖고도 원래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생기는지까지 충분히 알아낼 수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원래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까지 우리는 알아낼 수가 있다. 도함수를 이용해서.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좀 더 나가게 되면, 조금 더 나가면 이제 미적분이라는 것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한 번 더 미분하면 이계도 함수라는 걸 배웁니다. 그럼 이계도 함수는 뭐냐면 말 그대로 두 번 미분했다는 뜻이에요. 한 번 더 미분했다. 즉 도함수의 도함수예요. 도함수의 도함수인데, 이거는 이제 이과 친구들이 주로 공부하실 건데, 이것까지 우리가 알게 되면 얘는 원래 함수의 오목볼록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변곡점이라는 것까지 판단을 해서 그래프의 특징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수학2에서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요 증가감소, 극대극소, 최대치소 요 세 가지만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돼요. 알겠나? 우리는 요 세 개를 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좀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원래 함수의 증가와 감소가 뭘까? 그러면 증가와 감소라 함은 보통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어떤 함수가 증가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x1이라는 것이 x2보다 작을 때 대응되는 함수값이 fx1과 fx2가 있는데, 이런 관계를 만족한다면, 즉 이런 말이죠. x의 값이 커질수록 y의 값도 어떻다? 크다예요. 자, 이 관계를 만족하면 우리는 증가라고 얘기를 해. 됐니?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감소라는 것은 그럼 어떻게 되냐? x1이라는 것이 x2보다 작습니다. 그럼 x1이 x2보다 작다면 대응되는 함수값 fx1이 fx2보다 어떻다? 크다로 바뀌어요. 부등호의 방향이 이렇게 바뀝니다. 즉 x의 값이 작을수록 대응되는 함수값이 어떻다? 크답니다. 그럼 감소야. 그럼 이거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정도 수준에서 공부를 했던 내용이에요. 얘는. 알겠습니까?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도 증가한다.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은 반대로 감소한다 라는 거.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도함수라는 걸 우리가 공부했기 때문에 도함수에 뭘 가지고 결정할 수가 있냐면 부호를 가지고 원래 함수의 증가 감소를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 우리는 도함수의 부호, 얘가 양수냐 음수냐를 가지고 우리는 원래 함수의 원함수의 증가 감소를 판단하겠다. 이게 첫 번째 증가 감소에서 배우는 내용이에요. 자, 이게 어떤 느낌인지를 좀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 잘 봐. 자, 어떤 곡선이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자,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얘를 fx라고 한다면 요 가운데 지점을 기준으로 나눴을 때 이쪽은 지금 원래 함수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이쪽은 어떻게 되고 있냐? 감소를 하고 있어요. 점점. 그지? 자,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그랬을 때 왼쪽부터 볼게요. 자, 왼쪽에다가 내가 접선을 그렸어요. 왼쪽에다가 접선을 그리면 접선이 이렇게 그려지죠? 이런 식으로. 됐니?
그랬을 때 이쪽에서 생기는 접선의 기울기라는 것은 항상 양수값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우상향하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양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지점으로 딱 왔을 때, 자, 이 지점으로 왔을 때의 접선의 기울기를 내가 구해보면 이때의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돼요? 이렇게 평행한 그래프가 나오죠. 따라서 이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라고 얘기하냐? 얘가 0이다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갔을 때 감소하는 구간에서는 접선의 기울기를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자, 요 정도의 그림이 생겨지는데, 이때는 그럼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는 음수 기울기를 갖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잘 봐. 자, 가운데 지점을 기준으로, 요 가운데 지점을 기준으로, A라는 지점을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원래 함수가 증가하고 있어. 자, 원래 함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증가하는 구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다? 양수다라는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 오케이?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는 앞에서 했죠? 뭐랑 똑같다고요? 미분? 개수랑 똑같다. 됐니? 따라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도함수의 부호가, 잘 봐. 도함수의 부호가 즉 f-x라는 값이 양수라면,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라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원래 함수 fx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네요. 되나요? 자, 근데 반대로 반대편을 보시게 되면 f-x라는 것이 0보다 어떨 때? 작을 때입니다. 자, 0보다 작다면 fx라는 원래 함수는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라면 원래 함수는 뭐한다? 감소한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되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봤을 때 원래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가 된 거야? 이제 도함수의 부호가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도함수의 부호.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그래프 상황으로 어떻게 나오는지를 내가 보여드릴게요. 잘 봐. 자,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는 도함수의 그래프를 쌤이 그려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도함수라고 해봅시다. 도함수라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의 교점을 알파, 여기를 베타, 여기를 감마 정도라고 이렇게 잡아 놓는다면, 잘 봐. 도함수의 부호는 뭘 결정한다고요? 증가감소. 다시, 도함수의 부호는 원래 함수의 뭘 결정해? 증가감소. 그럼 문제에서 도함수의 부호가 나왔어요. 여러분은 뭐 따지면 돼요? 증가냐 감소냐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양수냐 음수냐를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알파라는 점을 기준으로 왼쪽 범위를 보면 x가 알파보다 작을 때죠. 그럼 x가 알파보다 작을 때는 도함수의 값이 음수이기 때문에, 도함수의 값이 음수이기 때문에 원래 함수는 뭐라고 얘기하면 돼? 감소한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이게 해석이야. 다시,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이기 때문에 원래 함수는 뭐하고 있을 거야? 감소하고 있을 거라고. 알겠어? 근데 알파부터 베타 사이, 요 사이에서는 도함수의 값이 지금 전부 다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양수죠. 그러면은 도함수의 값이 양수이기 때문에 원래 함수는 뭐하고 있을 거야? 증가하고 있을 거라. 되니? 그 다음에 요렇게 가볼게요. 또 요렇게 가보시면 베타부터 감마 사이에서는 그러면 도함수의 값이 음수니까 원래 함수는 뭐하고 있을 거예요? 감소하고 있을 거라는 거. 판단의 기준을 아시겠나요? 판단의 기준. 그러면 얘는 원래 함수 기준으로 써보면 원래 함수는 감소하고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는 구조구나 라는 게 판단이 된다는 거죠. 누구를 가지고?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자, 그럼 만약에 도함수의 부호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3차 함수가 나왔다고 친다면, f-x라는 그래프라면, 그럼 이때는 잘 봐요. 여기서 교점이 생기고 여기서 교점이 생기는 건 맞는데 여기서 음수고요. 여기서 0을 살짝 찍었다가
다시 음수가 됩니다. 도함수가. 그 다음에 양수로 바뀌죠. 그러면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부분에서는 도함수의 값이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도함수의 값이 음수면 원래 함수, 증가함수, 감수. 그래서 감소한다. 근데 0을 살짝 찍고 다시 뭐가 돼요? 음수가 되죠. 도함수의 값이요. 그럼 도함수의 값이 음수니까 원래 함수 뭐 한다? 똑같이 감소한다. 근데 이쪽을 넘어가면서부터는 도함수의 값이 뭐가 돼? 플러스 값이 되죠. 양수가 되니까 이땐 뭐 한다? 증가로 바뀌겠고. 이렇게. 해석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도함수의 보호는 뭘 결정한다?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결정한다. 이유는 접선의 기울기를 보면 된다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원래 함수가 나왔을 때 원래 함수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인지를 하실 때 뭘로 인지를 하면 되냐? 도함수의 값이에요. 도함수의 값. 그래서 파란색 기울기처럼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나온다? 플러스 증가. 얘는 마이너스가 나오네. 도함수의 값이 원래 함수 뭐해? 감수. 됐습니까? 자, 요게 첫 번째 증가감소에 대한 내용이에요. 정리하시고. 자, 이거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서 그래요. 지금 증가감소 챕터, 극대극소 챕터, 그래프 챕터 나눠져 있는데 어차피 똑같은 얘기하는 거라서 한 방에 정리하는 거야. 알겠어? 따로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증가감소 따로 공부하고 극대극소 따로 공부하고 할 필요가 없어잉? 알겠지? 자, 세 번째 극대극소입니다. 자, 극대극소라는 것은 잘 봐잉. 첫 번째, 얘는 정의 자체는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실 때는 이 정의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한다? 불가능합니다. 쉽지 않아요. 볼 때마다 헷갈릴 거야. 근데 딱 이렇게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돼. 극대, 극소라는 것을 영어로 써보면 극대, 극소는 영어가 지웅아 고개 들어라잉. 로컬 맥시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로컬 미니멈이라고 불러요. 영어로. 그럼 로컬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 지역의 그 일부분에 이런 느낌이 있죠. 아니야? 맞을 거야. 자, 맞지? 그럼 얘는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겠네요.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값이에요. 얘는 그 지역에서 제일 작은 값이에요. 쉽게 말하면 학교로 치면 반 1등이야. 알겠니? 반 1등. 그러면 잘 봐. 그냥 극대라는 것과 극소라는 것의 정의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 얘는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가장 큰 값, 그 주위에서 가장 큰 값을 극대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극소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극소는 그 주변에서 가장 작은 값을 극소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잘 봐. 쌤이 그냥 그래프를 편하게 그려볼게요. 자, 그래프라는 것을 내가 그리는데 만약에 이렇게 그렸대. 자, 이런 식으로 그렸대. 자, 이런 함수가 있다고 그랬을 때 자, 갑니다. 요 시점에서 내가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요 시점에서의 생각을 봤을 때 요 지점은 가장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없어? 이 주변에서. 있죠? 얘보다 작은 값이 얘보다 큰 값이 없죠? 요 주변에서는.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하는 거야? 극대라고 하겠다는 거야. 얘 볼게요. 얘는요. 요 주변에서 얘가 제일 어때요? 제일 작죠? 작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극소예요. 얘는 뭐가 되고? 요 주변에서 얘가 제일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극대. 그럼 얘는 극소. 얘는 뭐야? 다시 극대. 이렇게 간다. 자, 그러면 결론. 극대랑 극소는 한 개만 존재한다? 아니죠.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됐니? 됐니? 자, 근데 잘 봐. 이거랑 같이 봐야 되는 게 뭐냐? 최대 최소거든. 자, 여러분들 학교에서 반 1등은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전체 학교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 명이죠. 1반에 1등, 2반에 1등, 3반에 1등 다 있잖아? 반 1등은 여러 명이죠? 전교 1등은 몇 명이에요? 한 명밖에 없죠. 학교를 기준으로. 그지? 그럼 최대는 영어로 뭐냐? 최대는 글로벌 맥시멈이에요. 실제 영어예요. 얘는 글로벌 미니멈이에요. 그럼 얘는 전체 구간에서 뭐 한 거? 제일 큰 거. 얘는 전체 구간에서 뭐 한 거? 제일 작은 거. 그러면 그냥 이 그림을 봤을 때 가장 큰 값이 뭐니? 라고 얘기하면 얘죠. 얘가 제일 크죠? 따라서 얘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극대이면서 얘가 최대가 된다라는. 그러면 최대와 최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최대 최소와 극대 극소의 가장 큰 차이는 극대 극소는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는데 최대 최소는 무조건 몇 개밖에 존재하지 않아?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 따라서 잘 봐. 반 1등이 전교 1등이 될 후보가 되죠. 근데 반 2등이 전교 1등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반 2등이 전교 1등이 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반드시 뭘 먼저 구한다? 극대 극소를 먼저 구한다요. 왜? 그게 최대값 최소값이 될 후보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알겠니? 같이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대 극소와 최대 최소는 같이 가는 개념이에요. 뭐가 더 중요한가요? 극대 극소가 더 중요해요. 자,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제가 잡아드린 거예요. 용어의 뜻을. 그러면 실제 우리가 주로 보는, 자, 우리가 결국 극복해야 될 건 뭐냐면 3차 함수라는 것과 4차 함수라는 이 다항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3차 함수와 4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원칙이 얘는 다항함수죠. 자, 그러면 다항함수 우리 배운 거 복습. 다항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리고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맞죠. 일반적인 함수는. 따라서 얘는 기본적으로 연속이면서 뭐가 가능하다? 미분이 가능합니다. 이게 다항함수의 특징이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이 다항함수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의 극대극소는 어떻게 판단을 할 겁니까? 라는 거야. 그럼 결론이 뭐냐? 3차 함수와 4차 함수의 극대 극소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증가와 감소가 바뀌는 지점을 우리는 극대 극소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요거는 이제 부연 설명이니까 쓸 필요 없고요. 예전에는 극대 극소의 정의가 이거였어요. 정의가 불과 한 6년 전까지만 해도, 쌤이 고등학교 시절까지만 해도 극대라는 것과 극소의 정의는 증가와 감소가 바뀌는 지점이 정의였어. 근데 되게 특이하게 정의가 바뀐 경우예요. 얘는 원래 보통 정의는 잘 안 바뀌거든. 근데 수학회에서,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수학학회에서 극대극소의 정의를 다시 정의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냥 그 주변에서 큰 값, 작은 값. 근데 이러면서 변화가 좀 생긴 게 있거든. 정의가 바뀌면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거 그냥 봐. 이건 나중에 내신용인데 이런 함수 있죠. 이런 함수 무슨 함수라고 그래요? 상수함수라고 하죠. 상수함수는, 자, 이 지점이라고 해볼게. 얘를 극대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이제 있어. 얘를 기준으로 볼까? 얘를 기준으로 보면 이거 증가감소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그대로 수평하죠. 그대로 수평하니까 얘는 뭐예요?
극대가 아니었어요. 원래 정의가 이거였을 때. 근데 정의가 이걸로 바뀌면서 그 주변에서 제일 큰 값, 그 주변에서 제일 작은 값으로 바뀌면서 얘는 얘보다 큰 값이 있어 없어? 없잖아. 얘보다 작은 값은 없지. 그래서 얘는 극대이면서 극소예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아마 학교 선생님들도 다 이렇게 가르치실 거예요. 이제는. 이게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정의가 바뀐 걸 모르고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를 출제하셨다가 오류를 낸 적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지금은 좀 이제 많이 지나왔으니까, 시기가 많이 지나왔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극대와 극소라는 것은 그냥 요 주변에서 가장 큰 값이기 때문에 상수함수라는 것은 극대와 극소를 갖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교재에도 있어요. 우리 교재에도 읽어보면 있어. 근데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잘 봐잉. 우리가 3차 함수와 4차 함수라는 걸 따질 때 증가와 감소가 바뀌는 지점을 뭐라 한다? 이제 극대 극소라고 해석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런 뜻이 되거든. 자, 봐봐. 3차 함수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그려졌으면 요 지점을 내가 예를 들어서 요 지점을 x는 a라고 놓고 요 지점을 내가 예를 들어서 x는 b다 라고 놓는다면 얘는 이쪽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는 이런 구조가 되죠. 되나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구조로 바뀌죠. 그러면 잘 봐잉. 증가와 감소가 바뀌는 지점을 여기라고 볼 수가 있고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는 지점을 얘라고 볼 수가 있지. 그지? 그럼 이제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겠다? 요 지점을 극대라고 하겠다는 뜻이에요. 됐나요? 요 지점을. 그러면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는 요 지점은 뭐라고 할까? 극소라고 하겠다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극소.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보세요. 극대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극대는 어떤 함수가 증가하다가 뭘로 바뀌는 지점? 감소로 바뀌는 지점이 극대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니까 뭐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냐면 증가할 때 도함수의 부호는 양수음수. 양수. 그러니까 f-x가 0보다 컸다가 뭘로 바뀐 거야? f-x가 0보다 작은 애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잘 들어봐. 그러면 양수였다가 음수로 바뀌면 반드시 중간에 어딜 거쳐야 돼? 0을 거쳐야죠. 양수였다가 음수로 가려면 반드시 누굴 거쳐야 돼? 0을 거쳐야죠. 그래서 그 지점이 바로 뭐야? f-x는 0이 되는 지점이죠. 그러면 그림 보세요. 이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무조건 뭐가 될 거다?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f-x라는 것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0이 될 수밖에 없답니다. 증가였다가 감소로 바뀌니까 도함수의 값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순간적으로 0이 될 수밖에 없구나. 왜? 양수에서 음수로 건너가는데 끊어지지 않고 건너가니까. 그지? 그럼 반대로 극소는 이제 뭐라고 정의하면 돼? 극소는 감소였다가 뭘로 바뀌는 거야? 증가로 바뀌는 거죠. 그럼 감소였다가 증가로 바뀌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f-x라는 것이 0보다 작았다가 f-x가 뭘보다 큰 걸로 바뀌어? 0보다 큰 걸로 바뀌지. 그러면 음수였다가 양수로 가니까 얘는 무조건 어디를 거칠 수밖에 없다? f-x가 0이 되는 지점을 얘도 거칠 수밖에 없다라는. 그래서 극소를 갖는 지점이라면, 이렇게 극소를 갖는 지점이라면 요 지점은 반드시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도함수의 값이 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걸 정리해 드릴게요. 보세요. 첫 번째, 극대라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면 되냐?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지점을 극대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는 지점을 뭐라고 하면 돼? 극소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증가해서 감소로 가든 감소해서 증가로 가든 간에 반드시 어딜 거칠 수밖에 없다?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지점들을 뭐라고 하자? 극값을 갖는 지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주의하실 사항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주의, 이거 꼭 적어놔. 자, 갑니다. f-x가 0이라고 해볼게요. 자, f-x가 0이면 도함수의 값이 0이면 극값을 갖는다. 즉 이런 뜻이죠. 이 명제는 도함수의 값이 0이 된다면 극값을 갖는다 라는 말은 거짓이에요. 거짓이야. 무슨 얘기야? 안 가질 수도 있어. 근데 반대로 극값을 갖는다면 f-x는 0이다 는 3, 4차 함수에서는 참입니다. 3, 4차 함수 기준이에요. 뭐 특이한 함수는 나중에 하자. 나중에 그거는. 지금 3, 4차가 제일 중요하니까. 잘 봐잉. f-x가 0이면 그 값을 무조건 갖니? 아니야. 안 가질 수도 있어. 뭐 확인해야 돼? 증가 감소 바뀌는지 확인해야 돼. 안 바뀌면 그 값 같지 않아. 근데 그 값을 가지면 무조건 f-x는 0이 되니? 는 맞아요. 자, 이거에 해당되는 경우가 뭐냐? 이런 경우예요. 보세요. 이렇게 가는 함수가 있다고 해볼게. 자, 요 함수를 쌤이 y는 x 세제곱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원점 보세요. 원점에서 갑니다. 요거 미분을 하시면 f-x는 얼마가 되냐면 3x 제곱이 되죠. 그죠? 그럼 3x 제곱이 되는데 x는 0이라는 지점에서의 그런 미분계수, 즉 f-0은 얼마가 나와? 0이 나와. 맞지? 그럼 f-0은 0이다? 이 말이죠? 도함수의 값이 얼마다? 0이다죠? 그죠? 근데 잘 보세요. 얘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죠. 얘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죠. 안 바뀌어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값을, 여기를 우리는 극값이라고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극값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됐나요? 극값이 아닙니다, 이거.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잘 봐. 4차 함수인데 이렇게 가다가 순간적으로 접선의 길이가 0이 됐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잘 봐. 얘를 기준으로 감소하죠. 그죠? 근데 여기를 거쳐가면서 이쪽으로 넘어갔을 때 증가로 바뀌죠? 근데 여기 봐. 요 시점. 요 값에서도 뭐가 생길 거냐면 요 값도 도함수가 0이 되거든? 근데 얘의 왼쪽 오른쪽을 비교해 봤을 때 얘 증가인데 얘 증가야 감소야? 증가지. 그럼 얘 그 값이 아니야? 아니라고. 그 값은 누구만 돼? 얘만 되지. 얘만 뭐야? 극소야. 얘는 그 값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증가 감소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도함수의 값이 0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그 값을 갖습니까? 아니에요.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반드시 뭘 확인해야 돼요? 증가와 감소가 바뀌는 지점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이걸 확인하는 방법이 어디에 있냐? 교재 보세요. 102페이지를 펴보시면 이걸 확인하는 방법이 그 풀이 봐봐. 유형 49번의 풀이를 보면
표가 그려져 있을 겁니다. 보이시나요? 그 표를 쓰세요. 증감표라고 얘기합니다. 102페이지 하고 있어요. 102페이지 유형 49번에 풀이 보시면 이상한 표가 막 나와 있죠. 화살표 찍찍찍 그려져 있고 표 나와 있죠. 걔를 써놓으세요. 증감표. 증감표라고 합니다. 증감표는 그러면 증가와 감소를 판단하는 표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해석을 하시면 돼요. 되나요? 할 줄 알아야 되나요? 네. 내신 볼 때만. 실제 문제 풀 때 쓰나요? 아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문제를 풀 때 그 표를 다 그려가야 된다고 생각해봐. 짜증나죠? 안 씁니다. 단 내신 쓸 때는 내신에서 서술형이나 수행평가로는 그리게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학교 내신에서는. 그때 가서 하시면 돼요. 그때 가서. 근데 이과 친구들은 증감표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잘 그려야 됩니다. 미적분 가면. 이과 가실 분들은. 오케이. 자, 여기 봐 그럼. 그럼 이제 뭘 설명할 거냐?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f-x가 0이다 라는 걸 찾았을 때 얘들아, f-x가 0이라는 걸 찾았을 때 얘가 되는 값들, 도함수의 값이 0이 되도록 하는 값들은 앞으로 이제 뭐라고 해석하냐면 그 값을 가질 후보들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아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도함수의 값이 0이어야지만 그 값을 가질 가능성이 생긴다는 얘기야. 근데 도함수의 값 자체가 0이 아니야? 그러면은 그 값이 없어. 아예 없어. 그 값은. 그럼 문제에서 뭘 물어볼까? 라고 생각하면 문제에서는 3차 함수나 4차 함수를 준 다음에 걔네들이 그 값을 갖니 안 갖니를 물어본다고 니네한테.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표를 다 그려야 된다? 짜증나죠. 그죠? 그래서 이걸 정리할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정리할 거, 그 값을 가질 조건입니다. 그 값을 가질 조건인데 이거를 해석을 뭘로 하냐? 얘는 방정식의 실근을 이용해서 그 값을 가질 조건을 구합니다. 방정식의 실근을 이용해서. 자, 그럼 잘 봐. 첫 번째 3차 함수부터 갈게요. 자, 여러분 그래프 3개 그릴 거예요, 저랑. 총 6개군요. 아니다, 총 12개구나. 네. 한 세트에 3개씩. 자, 잘 봐. 첫 번째 경우 f-x를 내가 그릴 건데 f-x가 2차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갖는 거 하나랑 요렇게 갖는 거 하나랑 요렇게 갖는 거 하나. x축. 그러면 잘 봐. f-x가 몇 차야? 2차야. 그러면 fx는 내가 밑에다 그릴 건데 fx는 몇 차겠니? 거꾸로 가야죠. 차수 높여야죠. 3차예요. 여러분 이건 이제 나중에 뒤쪽에 적분 가면 좀 더 명확하게 잡히는데 도함수가 2차면 원래 함수 몇 차? 3차입니다. 도함수가 2차면 원래 함수 3차입니다. 도함수가 3차면 원래 함수 몇 차예요? 4차예요. 도함수가 4차면 원래 함수 몇 차예요? 5차예요. 거꾸로 차수가 올라가요. 자, 그럼 보세요. 얘는 실근을 몇 개 가져요? 하나, 둘, 2개 갖죠. 얘는 실근을 몇 개 가져요? 중근 하나만 갖습니다. 얘는 실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경우죠. 그럼 그때에 맞춰서 그림이 어떤 식으로 그려질 거냐? 잘 봐. 또도도도도 내려올게요.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잘 봐. 도함수의 그래프가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부호라고 했습니다. 부호. 양수냐 음수냐. 그래서 얘가 양수, 얘가 음수, 얘가 양수야. 그러면 원래 함수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죠. 그러면 얘를 우리는 극대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얘는 극소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여기 있죠. 얘는 잘 봐. 얘는 얘를 기준으로 이쪽도 플러스고요. 슬쩍 0이 됐다가 다시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얘는 원래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 이렇게 가다가 슬쩍 0이 됐다가 이렇게 올라가요. 됐니? 그래서 얘는 극값을 갖는다 안 갖는다? 없습니다. 극값 없어요. 자, 다음에 갑니다. 이 지점. 얘는 아예 0이 될 가능성이 없죠. f-x는 0이 될 가능성이. 그래서 그래프가 그냥 흐느적 이렇게 가요. 그냥 계속 증가해요. 왜? 전부 다 플러스니까. 도함수가 전부 다 플러스니까. 아예 0이 되는 지점도 없죠. 그럼 얘는 극값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죠.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와 세 번째 케이스는 극값을 갖는다 안 갖는다? 갖지 않습니다. 됐니? 자, 그럼 첫 번째 결론. 3차 함수가 극값을 갖는다면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지려면 2차죠? f-x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은 반드시 몇 개? 2개여야 해요. 이거밖에 안 된다. 이것만 돼야지만 극대 극소를 갖죠. 극값을 갖죠. 얘랑 얘는 극값을 갖지 않아요. 3차. 따라서 이 말인즉슨 뭐가 되냐? f-x는 0이라는 것의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크다예요. 이게 결론이야.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지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나요를 판단할 때 증감표를 그리지 않고 여러분들은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크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차 갈게요. 도함수가 3차일 때. 도함수가 3차일 때. 잘 봐. 요렇게 하나가 그려질 거고요. 이렇게 하나가 그려질 거고 이렇게 하나가 그려질 거예요. 그러면 얘는 실근의 개수를 보면 f-x예요. f-x가 이번엔 3차인 경우입니다. 3차. 그럼 3차인 경우에 정민아 고개 들어라잉. 얘는 실근이 몇 개? 3개입니다. 얘는 실근이 몇 개냐? 2개예요. 즉 실근 하나와 중근 하나를 갖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의 경우는 뭐냐? 여기서만 실근이 생겨요. 따라서 얘는 실근 하나와 허근 2개를 갖는 경우입니다. 자, 그때의 몇 차를 그릴 거야? 이제 4차의 개형을 그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써지는 거는 fx입니다. fx고 fx라는 함수는 몇 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이야. 근데 이 그림은 전부 다 최고차항 양수일 대로 가정하는 거니까 기본적인 전제조건 갖고 가시고요. 자, 갑니다.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 됐다가 마이너스 됐다가 플러스 되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일 때는 뭐야? 감소. 플러스일 땐 뭐야? 증가. 감소, 증가죠. 따라서 얘는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가는 함수가 그려집니다. 그러면 얘는 여기서 극소, 여기서 극대, 여기서 극소를 가져. 그래서 얘는 어떻게 정리하냐? 극대와 극소가 모두 존재합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케이스. 실근 하나, 중근 하나 가질 텐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원래 함수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계속 증가하는 그림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데 슬쩍 0이 됐다가 다시 증가하는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럼 잘, 얘는 극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지점은 극값을 갖지 않죠. 따라서 얘는 4차 함수가 뭐만 존재하냐? 극소만 존재합니다. 자, 마지막 경우 세 번째.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때는 계속 감소하다가 여기서부터 증가로 바뀌어서 그냥 이렇게 그려지는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럼 이 지점이 뭐가 되냐? 극소예요. 왜? 도함수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바뀌는 지점이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뭐만 존재해요? 극소만 존재해요. 자, 그럼 이런 결론이 나오네요. 4차 함수는 극값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는 존재합니다. 그럼 문제에서 뭘 물어보겠니? 극대, 극소 모두 존재할 때, 혹은 극소만 가질 때, 최고차항 양수 기준으로. 그럼 그때 판단을 어떻게 해야 돼?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4차 함수가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가진대요. 혹은 최고차항이 양수인데 최고차항이 양수인 그래프가 나올 수 있는 게 이거 세 개인데 이 세 개 중에 극대를 갖는 애는 얘밖에 없어. 오케이? 그럼 극대를 갖는데 그럼 니네 문제 뭘로 풀어? 이걸로 풀어야지. 아,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거. 이해됐나? 만약에 극소만 존재한대. 그러면 3차 방정식이 실근 하나, 중근 하나 같은 거. 실근 하나, 허근 두 개를 가지면 된다. 이해됐나? 자, 저기서부터 요까지의 그림이 머릿속에 그냥 잡혀서 들어가야 되고 108페이지를 보시면 쌤이 지금 설명한 그림이 108페이지, 109페이지에 걸쳐서 싹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개념 2번, 개념 3번에 별표 5개씩 치시고 머릿속에 그래프 개형을 싹 다 집어 넣으셔야 합니다. 알겠니? 수투에서 다루는 그래프는 이게 답니다. 이게 다야. 3, 4차가. 알겠어? 자, 고생들 하셨고요.